자, 오늘 나갈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보어의 원자 모형 기억나죠?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기 위해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원자 모형이고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는 원자 핵 주변에 불연속적인 어떤 궤도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궤도를 전자들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할 수 없는 부분,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구간도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수소만 설명을 했지 수소를 제외한 전자를 많이 가지는 아이들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후에 몇몇 사람의 발견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이 제안되게 되는데 현대까지도 이 모형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원자 모형은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현재의 원자 모형에 기여한 사람은요, 첫 번째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의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리고 슈레딩거라는 사람의 이제 파동함수 등이 결합되면서 현대의 원자 모형이 제안되게 됩니다. 자, 불확정성 원리는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선생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가 여기 있고요. 연신내가 이쯤에 있어. 자, 선생님이 예쁜 스포츠카를 하나 뽑았어. 자, 내가 시속 80으로 막 달려와. 그러면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등교를 하다가 선생님 차를 보고 선생님이 시속 80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80km/h를 인지하는 순간 이 차는 이미 학교에 도착을 해 있을 거야. 위치는 변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지하는 차가 있었어. 여기에 이 위치에 차가 있었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의 운동성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의 핵심은 운동성, 즉 전자로 치면 운동량과 그리고 위치는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위치를 알면 전자의 운동성을 알 수 없고 운동성이 불확실해지고 운동량을 알면 위치가 불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의 핵심은요, 전자가 존재하기는 해. 하지만 핵 주위에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자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몇 %의 확률로 있을 것이다 정도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률을 전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수식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는 궤도 함수라고 합니다. 궤도 함수. 또는 오비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비탈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는요 2개가 존재를 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상이 되면 8개씩 존재를 합니다. 이건 확실해. 전자가 전하량을 측정해서 봤을 때 몇 개씩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 2개가 궤도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핵 주변에 어떤 확률로서 존재할 것이다 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을 90% 정도를 선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해요. 90%까지의 경계면을 나타낸 거. 그래서 그 밖에도 나올 확률이 있지만 거기까지를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사실 오비탈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껍질이 많을수록 오비탈의 종류는 많아지는데 우리가 다루는 20번까지의 원소 기호 안에서는요 2가지 오비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S 오비탈입니다. S는요 스피어의 S를 따오는데요. 핵을 주변으로 구형의 형태로 확률적인 함수가 그려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확률로서 함수를 그래프화 해보면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나오고 90% 이상을 실선으로 했을 때 이런 구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구형의 특징은요. 가장 첫 번째 껍질인 N은 1부터 모든 껍질에 존재해요. 모든 껍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9의 특징이 뭐죠?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만 같다면 발견될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리만 같으면 발견된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오비탈은요, p 오비탈이 있습니다. 이 p 오비탈은요, 함수를 그래프화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률이 발견이 되고, 그림의 형태를 그려보시면 R형처럼 생겼어. 그래서 실제로 R형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R형형. R형형은 두 번째 껍질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얘는 2부터 존재한다. 2, 3, 4, 5, 6 껍질까지 다 존재해요. 자, 이 R형형은요, 거리가 같아도 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성 중에서 이제 우리는 축이 세 가지가 있죠. 3차원에서 X, Y, Z가 있을 때 X축에 이렇게 된 I와 그 다음에 Y축, Z축에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게 문제일 건데요. 자, N은 1부터 3까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2, 3. 자, 첫 번째 껍질에는요, 전자가 2개씩 채워질 수 있고, 오비탈은요, 누가 존재하냐면 S 오비탈 하나가 존재해요. 1번 껍질에 있으니까 1S라 부를게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순 없으니까 박스의 형태로 그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1S. 밑에다 적을게요. 다음 두 번째 껍질에서는요, 8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S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있는데 축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세 칸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까지 찰 수 있다라고 봤을 때 3S 오비탈과 3P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하고, 전자가 있을 때 전자는 화살표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화살표. 그럼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2개일 때 1칸, 8개일 때 4칸이니까 한 칸에 2개씩 최대한 들어가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요, 전자가 하나죠. 수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1S에 하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에서 앞에 나오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니? 그렇지, 껍질의 수 n의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비탈의 종류겠죠. 그리고 얘는 전자의 수겠죠. 채워진 전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오비탈에 20번까지의 전자들을 채워볼 건데, 전자 배치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상태를 구분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가장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해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가장 안전한 거니까 한 가지를 의미하겠죠.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으면 모두 들뜬 상태라 불러주시면 돼요. 에너지가 큰 상태. 그래서 조금 높은 것도 들뜬 상태, 많이 높은 것도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어요. 수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수소는 전자가 1개야. 그럼 바닥 상태이려면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할 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펙트럼 관찰할 때 고전압을 흘려줬어. 그럼 이 전자들이 들뜨게 돼요. 높은 준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런 상태들을 들뜬 상태. 이 상태도 들뜬 상태.
더 위에 껍질에 있을 때도 들뜬 상태라고 한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바닥 상태를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닥 상태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규칙, 쌓음 원리라고 합니다. 차곡차곡 쌓아라 라는 뜻이고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쌓여진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순서를 알아야겠죠. 자, 순서는요, 수소의 경우와 수소가 아닌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야. 전자가 하나면 전자 간의 인력, 반발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자 간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수소는 무엇에만 영향을 받냐면 주양자수, 즉 껍질의 번호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s 오비탈이 가장 에너지가 낮고요. 그 다음이 ES. EP와 ES는 껍질의 그 순서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이 3s, 3p, 그 다음에 3d라는 아이가 하나 더 있어. 그 다음이 4s. 이런 순서대로 앞에 번호만 잘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소들은요, 순서가 좀 뒤바뀌게 돼요. 이 순서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래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오비탈의 종류를 적으시고 4s, 4p, 4d 점점점 더 많지만 생략할게요. 순서를 어디를 따라서 그려주시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따라서 1s 다음에 2s, 2s 다음에 2p, 3s, 그 다음에 3p 다음에 4s. 그래서 요까지만 아시면 20번까지 채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1s가 가장 낮은 오비탈, 2s, 2p, 3s, 3p, 4s, 3d 이렇게 나갑니다. 두 번째, 쌓음의 원리를 넘어가기 전에 쌓음의 원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만약에 리튬이라는 아이, 원자 번호 3번이라는 아이의 바닥 상태를 그리고 싶어. 그렇다면 일단 3개의 전자를 그려야 되니까 아까 한 칸에 2개씩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1s 다음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2s에 차곡차곡 채워주시면 돼요. 얘는 쌓음의 원리를 만족시켰다. 쌓음의 원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1s를 채웠는데 2s에 채워야 되는데 2p에 채우거나 이런 형태가 쌓음 원리를 만족시키지 않은 들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건 아까 쌓음 원리 그릴 때 선생님이 설명 없이 잠깐 그리긴 했는데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지는데 이때 전자의 방향이 항상 반대되도록 채워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만족하지 않으면 이 전자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예시를 4번 베릴륨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베릴륨 네 번째. 자, 베릴륨을 차곡차곡 채워봅시다. 쌓음 원리에 따라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지키면서 채워주시면 이 아이는 잘 채우신 거예요. 그런데 얘를 한 칸에 이렇게 3개를 채우거나 아니면 2개를 채웠는데 이렇게 스핀 방향이 똑같이 되도록 채우면 얘는 아예 들뜬 상태라고도 하지 않고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 얘도 이제 수학적인 함수로서 풀어야 증명이 가능한데 그건 대학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할게요. 마지막, 이제 훈트 규칙.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전제 조건이 있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언제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p 오비탈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탄소를 예를 들어 볼게요. 탄소는 6번이야. 6번의 탄소를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일단 쌓음 원리에 따라서 1s, 2s,
2P의 전자를 채우면 이제 8개, 6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1S에 파울리, 베타올리, 2S에 파울리, 베타올리 4개 채웠어.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제 3칸이 나왔단 말이야.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채워야 되냐면 쌍을 이루지 않도록 하나를 채우고 그다음 바로 쌍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곳에 먼저 홀 전자, 혼자 있는 전자가 많아지도록 채우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다른 말로 홀 전자 수가 많아지도록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잘 채워주시면 바닥 상태인 거야. 바닥 상태. 그러면 어떻게 채우면 이 혼투 규칙에 위배될까? 그렇지, 이렇게 나머지를 차곡차곡 채웠지만 p 오비탈에 먼저 쌍을 채우시면 이제 파울리랑 싸움은 만족했지만 혼투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혹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S와 2S는 잘 채웠는데 2P를 이런 식으로 채웠어. 그러면 들뜬 상태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실 얘도 동일한 바닥 상태예요. 왜냐면 이 세 개의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같잖아. 그러면 뭘 먼저 이렇게 채워도 같은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았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읽어오시고 우리 20번까지 수업 시간에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